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가 시작됐어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배급이 어느 날부터 끊겼죠. 하지만 보안원들은 여전히 쌀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부엌엔 먹을 게 한 톨도 없었고 사흘 전 어머니는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녀 앞에는 두 가지 선택만 있었죠. 여기서 딸과 함께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그 강을 건너거나.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공장 사이렌이 6시에 울렸어요. 전 딸을 깨웠죠. 은별아, 일어나야지. 아이는 8살이었고 제품에서 일어나기 싫어 꾸물거렸어요. 그럴 때면 전 아이 볼에 입을 맞추고 부엌으로 갔죠. 옥수수죽이라도 끓여야 했으니까요. 그게 제 하루였어요. 함경북도 청진의 작은 인민반에서 전 그저 평범한 어머니였죠. 그때는 몰랐어요. 석 달 뒤 이 모든 일상이 무너질 줄은. 우리 집은 5평짜리 단칸방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19살 때 탄광사고로 잃었고 어머니와 저 그리고 은별이가 함께 살았죠. 방 한가운데 낮은 밥상 하나, 옷까지 넣는 괴짝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겨울이면 연탄 한 장으로 온도를 데웠는데 새벽녘엔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엄마, 춥다. 은별이가 그러면 전 제 이불을 아이한테 더 덮어줬어요. 아이 작은 몸이 제 품에 파고들었죠. 제가 일하던 곳은 방직 공장이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낡은 기계 앞에 서서 실을 감았죠. 손가락 끝이 늘 거칠었고 옷에선 기름 냄새가 났어요. 그래도 그때는 버틸만 했죠. 한 달에 한 번씩 배급이 나왔으니까요. 쌀은 아니었지만 옥수수라도 받으면 어머니가 죽을 쓰고 김치를 담갔어요. 우리 은별이 밥 먹자. 밥상 앞에 둘러앉으면 그게 참 따뜻했죠. 김치 한 조각에 옥수수죽 한 그릇이면 우린 행복했어요. 은별이는 인민학교 2학년이었어요. 아이는 제가 새벽에 나갈 때 손을 꼭 잡았죠. 엄마, 일찍 와. 그러면 전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어요. 그래, 금방 올게. 학교 끝나면 은별이는 할머니랑 장마당에 갔어요. 어머니는 거기서 담배를 몇 개비씩 팔았죠. 중국에서 넘어온 담배였는데 그걸 풀어 팔면 하루 옥수수 한 대 값은 됐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게 바로 장마당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이죠. 쌀이며 옥수수며 신발이며 없는 게 없었어요. 저녁이면 은별이가 제게 학교 이야기를 했죠. 엄마, 오늘 선생님이 위대한 수령님 노래 가르쳐줬어.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전 박수를 쳐줬어요. 그러다 밤이 되면 셋이 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잠을 잤죠. 두만강 물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어요. 여름엔 개구리 소리도 들렸죠. 그 소리를 들으며 전 생각했어요. 내일도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딸이 학교 가고 전 공장 가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장사하고 저녁엔 함께 밥 먹고. 그게 전부였죠. 그해 봄 제 생일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옥수수로 떡을 만들어 주셨죠. 영수가 많이 힘들지? 전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거짓말이었죠. 손은 부르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우린 함께였어요. 은별이가 제 손을 만지며 물었죠. 엄마 손 왜 이렇게 거칠어? 전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일 많이 해서 그래. 우리 은별이 밥 먹이려고. 아이는 제 손에 볼을 비볐어요. 그 작은 온기가 좋았죠. 일요일엔 은별이와 두만강변에 갔어요. 강물은 느릿느릿 흘렀죠. 아이는 모래를 주워 성을 쌓았어요. 엄마, 나중에 커서 큰 집 지을 거야. 전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래, 우리 은별이가 크면 큰 집 살 수 있을 거야. 그때만 해도 전 그 말을 믿었어요. 이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언젠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보안원들이 가끔 인민반을 돌았어요. 동무들, 혁명과업 철저히 수행하시오. 우린 고개를 숙이고 예, 동무하고 대답했죠. 그게 일상이었어요. 누가 뭘 잘못하면 비판 모임이 열렸고 우린 앉아서 그 사람을 비난해야 했죠.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입 밖으로 낼 순 없었어요. 참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죠. 옆집엔 철수네 가족이 살았어요. 철수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죠.
우리 남편이 일했던 그 탄광이었어요. 가끔 철수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죠. 영숙이네, 옥수수 좀 있으면 나눠줄 수 있어. 어머니는 늘 조금이라도 나눠줬어요.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게 우리 인민반이었죠. 배급이 없어도 가난해도 서로 돕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해 여름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공장 배급이 한 달 늦어졌어요. 조금만 참으시오. 곧 나올 것이오. 지배인이 그렇게 말했지만 다음 달에도 배급은 안 나왔어요. 어머니의 장마당 장사도 점점 어려워졌죠. 팔 게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돈이 없었죠. 얼굴들이 하나둘 수척해졌어요. 그날 밤 은별이가 배를 움켜쥐고 울었어요. 엄마, 배고파. 전 아이를 안고 눈물을 삼켰죠. 부엌엔 옥수수 한 줌도 남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촛불을 켜고 앉아 한숨을 쉬셨죠.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고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어요. 전 이불 속에서 아이를 꼭 안았죠. 아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옆집 철수네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인민반장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니 철수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죠. 굶어서 기절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그를 들어 밖으로 옮겼어요. 철수 어머니는 울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죠. 배급은 그 후로 석 달째 끊겼어요. 공장에선 사람들이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했죠. 지배인은 혁명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의지로 배고픔을 이길 순 없었죠. 전기계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새벽 4시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전 벌떡 일어났죠. 보안원이었어요. 김영숙 동무 나오시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은별이는 이불 속에서 눈만 빛냈죠. 전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보안원 둘이 서 있었죠. 따라오시오. 질문할 게 있소. 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끌려갔어요. 보안석까지 10분을 걸었는데 100년처럼 느껴졌죠. 새벽 골목길은 어두웠어요. 개가 짖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작은 방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전 거기 앉았어요. 보안원 한 명이 제 앞에 섰어요. 동무 공장에서 누구랑 이야기했소? 전 입술을 깨물었죠.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보안원이 책상을 탁 쳤어요. 거짓말 마시오. 동무가 배급 없다고 불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소. 전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저 뭐요? 보안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동무, 반동 사상은 무서운 거요.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소. 은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2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같은 질문을 10번도 넘게 들었죠. 해가 뜨고 나서야 풀려났어요. 조심하시오. 다음엔 이렇게 쉽게 안 끝날 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영수가. 전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어요. 그날부터 전 말을 조심했어요. 공장에서도 장마당에서도 심지어 집에서도요.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듣고 있을지 몰랐어요. 옆자리 순이는 그 뒤로 공장에 나오지 않았죠. 사람들은 수용소로 갔다고 수군거렸어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죠. 한 달 뒤, 은별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어요. 엄마, 민지가 안 왔어. 민지는 은별이 짝꿍이었죠. 선생님이 그러는데 민지네 가족이 다 어디론가 갔대. 전 아이를 안았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전 알고 있었죠. 민지 아버지가 장마당에서 남조선 영화를 팔다 걸렸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요. 가족 전체가 끌려간 거였어요. 그 주말 전 장마당에 갔어요. 뭐라도 팔아야 했죠. 옥수수 몇 알이라도 사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장마당은 여전히 붐볐어요. 사람들은 배고팠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전 구석에 쪼그려 앉아 남편이 쓰던 공구 몇 개를 펼쳐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갔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죠. 점심때쯤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보안원 한 명이 트럭을 몰고 왔죠. 뒤에는 쌀가마니가 가득했어요.
장사꾼 하나가 달려가더니 보안원한테 뭔가를 건넸어요. 돈뭉치였죠. 보안원은 웃으며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고는 쌀가마니 몇 개를 내려줬죠. 전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보안원들이 쌀을 빼돌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제 입을 막았죠. 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어머니 손이 떨렸어요. 영수가, 보고 못 본 척해라. 우리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전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 공장에서 지배인이 또 총알을 열었어요. 동무들, 우리는 사회주의 낙원에 살고 있소. 제국주의자들이 우릴 봉쇄해도 우린 이겨낼 것이오.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 박수 소리는 텅 비어 있었죠. 지배인 뒤로 선전 포스터가 보였어요. 웃는 노동자들이 풍성한 곡식을 들고 있는 그림이었죠. 전 제 손을 봤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어요. 그날 저녁 은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는 언제 쌀밥 먹어? 전 대답하지 못했죠. 아이는 계속 말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래. 그런데 왜 우린 맨날 배고파? 8살 아이의 질문이었어요. 전 아이를 안았죠. 은별아, 조금만 참자. 나아질 거야. 또 거짓말이었어요. 밤에 이불 속에 누워 전 생각했어요. 배급은 끊겼는데 보안원들은 쌀을 빼돌리고 있었죠. 선전 포스터엔 웃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 거리엔 굶어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학교에선 낙원이라고 가르치는데 아이들은 배고파서 울었죠. 전 처음으로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체제일까? 한 달 뒤 철순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굶어서였죠. 장례식은 조용했어요. 꽃도 없었고 음식도 없었어요. 관도 제대로 된 게 아니었죠. 나무 판자 몇 개를 대충 이어붙인 거였어요. 사람들이 그 관을 메고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전 뒤에서 따라갔죠. 은별이 손을 꼭 잡고요. 묘를 파는 동안 철수 어머니가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죠. 철수는 어머니 치마폭을 잡고 섰어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였죠. 흙을 덮을 때 하늘에선 비가 내렸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어요. 전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죠. 무덤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의 끝일까? 이렇게 굶어 죽고 흙에 묻히는 게 우리 운명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안서 앞을 지나갔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났어요. 전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데 우린 죽어가고 있었죠. 은별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엄마가요. 전 아이를 따라 걸었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전 창밖을 봤죠. 별이 떠 있었어요. 국경 너머에도 저 별들이 떠 있을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들도 우리처럼 배고플까? 아니면 전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위험했죠. 하지만 한번 시작된 의심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음 주 공장에서 또 사람이 쓰러졌어요. 40살 여성이었죠. 두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기계 앞에 서 있다가 그냥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달려갔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죠. 지배인이 왔어요. 혁명적 의지가 부족한 자의 최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깨달았어요. 이 체제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걸. 저녁에 은별이가 또 물었어요. 엄마, 민지는 언제 돌아와? 전 아이를 봤죠. 8살 얼굴이 수척했어요. 볼이 쏙 들어가고 눈만 커 보였어요. 전 아이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죠. 이 아이만큼은 이렇게 살게 하지 않겠다고.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 살 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날 아침 공장 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갔죠. 벽에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반동분자 처형 통지문이라고 쓰여 있었죠. 이름이 3개 적혀 있었어요. 순애, 그리고 2명의 남자였어요. 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순이는 제 옆자리에서 일하던 친구였죠.
중국에서 밥을 남길 정도로 먹는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처형 날짜는 사흘 뒤였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말이 없었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죠. 전 순이가 앉던 자리를 봤어요. 빈자리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실을 감다가 실수로 손가락을 베었죠. 피가 났어요. 하지만 아프다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순이 얼굴만 떠올랐죠. 점심시간에 지배인이 방송을 켰어요. 동무들, 반동분자들이 인민의 이름으로 처벌받을 것이오. 모든 노동자는 3일 뒤 처형장에 참석하시오. 전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옥수수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옆에 앉은 순자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영수가 안 가면 우리도 의심받아.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야 했죠. 안 가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지니까요. 3일 뒤 전 은별이를 어머니한테 맡기고 처형장으로 갔어요. 공장 노동자들이 모두 모였죠. 100명도 넘었어요. 앞쪽에 나무 기둥 3개가 세워져 있었어요. 보안원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전 뒤쪽에 섰어요. 차마 앞으로 갈 수가 없었죠. 트럭이 왔어요. 뒤에서 3사람이 내렸죠. 손이 묶여 있었어요. 순이가 보였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죠. 걷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보안원이 순이를 기둥 앞으로 끌고 갔어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배인이 확성기를 들었어요. 이 반역자들은 조국을 배신했소. 제국주의 사상에 물들었소. 인민의 이름으로 처벌받을 것이오. 사람들은 구호를 외쳤어요. 처벌하라. 처벌하라. 전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손에 땀이 났어요. 총소리가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순이가 쓰러졌어요. 다른 2사람도 쓰러졌죠.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돌아섰어요. 전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누군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동무 가야 합니다. 전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토했어요. 길가에 쪼그려 앉아 위장이 뒤집히도록 토했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옥수수죽 몇 숟가락이 전부였으니까요. 그저 신물만 나왔어요. 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하늘을 봤죠. 구름이 흘러갔어요. 순이도 저 하늘을 봤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집에 도착했을 때 은별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전 아이를 안았죠. 아이 따뜻한 몸이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물었죠. 어땠니? 전 고개를 저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죠. 그날 밤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총소리가 들렸죠. 순이가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전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은별이가 잠에서 깨어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 전 아이를 다시 재웠어요. 괜찮아, 엄마가 꿈꿨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보안원들이 또 우리 인민반에 왔어요. 이번엔 철수네 집이었죠. 철수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중국 비누를 팔다 걸린 거예요. 보안원들이 집을 뒤졌어요. 옷가지며 이불이며 다 밖으로 내던졌죠. 철수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우리 엄마 나쁜 사람 아니에요. 보안원이 철수를 밀쳤어요. 아이가 땅바닥에 넘어졌죠. 사람들은 그냥 지켜봤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나설 수가 없었어요. 나섰다간 우리도 끌려가니까요. 전 은별이 손을 꼭 잡고 집 안에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봤죠. 철수 어머니가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머리가 풀어져 있었고 신발 한 짝이 벗겨져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철수가 우리 집에 왔어요. 영숙이네 할머니, 밥 좀 주세요. 아이 얼굴은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죠. 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서 옥수수죽을 떠왔어요.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그걸 철수한테 줬죠. 철수는 숟가락으로 후루룩 다 마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전 가슴이 아팠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철수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죠. 철수는 혼자 남겨졌어요. 10살짜리 아이가요. 인민반 사람들이 돌아가며 밥을 줬어요.
하지만 다들 먹을 게 없었죠. 철수는 점점 말라갔어요. 한 달 뒤 철수도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죠. 누군가는 고아원으로 갔을 거라고 했어요. 누군가는 굶어 죽었을 거라고 했어요. 공장에서는 감시가 더 심해졌어요. 지배인이 밀고자를 뒀다는 소문이 돌았죠. 누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계 소리만 울렸죠. 쉬는 시간에도 사람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장마당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낯선 남자였죠. 중국 억양이 섞인 말투였어요. 동무, 중국쌀 살래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없어요. 남자가 웃었죠. 돈 없어도 돼요. 강만 건너면 쌀이 널렸어요. 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죠. 남자가 작은 종이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생각해봐요. 아이 굶겨 죽일 거예요. 그러고는 사라졌어요. 집에 돌아와 종이를 펼쳤어요. 거기엔 숫자가 적혀 있었죠. 전화번호인 것 같았어요. 전 그 종이를 찢어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죠. 대신 옷 속에 깊이 넣었어요. 그날 밤 은별이가 또 배고프다고 울었어요. 전 아이를 안고 생각했어요. 강만 건너면 쌀이 있다고 했죠. 정말 그럴까요? 며칠 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장마당에서 돌아오시다가 길에서 그냥 넘어지신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업어다 줬죠. 의사를 부를 돈이 없었어요. 전 어머니를 이불에 눕혔어요. 어머니는 눈을 떴지만 말을 못하셨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굶어서 기운이 없으신 거였어요. 전남은 옥수수를 다 끓여 죽을 만들었어요. 어머니 입에 한 숟가락씩 떠넣었죠. 어머니는 삼키지 못하고 흘렸어요. 은별이가 옆에서 울었어요. 할머니 죽지 마. 전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너무 차가웠죠. 뼈만 앙상했어요. 밤새 어머니를 간호했어요. 새벽녘에 어머니가 눈을 뜨셨죠. 영수가. 네, 엄마. 은별이. 살려야 한다. 전 눈물이 났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이 살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여기선. 안 돼.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조금 나아지셨어요. 죽을 드시고 일어나셨죠.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는 오래 못 버틴다는 걸. 은별이도 어머니도 저도. 우리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여기 이 땅에서. 전 옷 속에 넣어둔 종이를 꺼냈어요. 숫자들을 봤죠. 강만 건너면 쌀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강을 건너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죠. 잡히면 총살이었어요. 순이처럼. 하지만 여기 남아도 굶어 죽을 거예요. 철순의 할머니처럼. 전 창밖을 봤어요. 두만강 쪽을 봤죠. 저 너머에 정말 쌀이 있을까요?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함정일까요? 어머니가 다시 쓰러진 건 보름 뒤였어요. 이번엔 일어나지 못하셨죠. 전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손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죠. 은별이가 할머니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할머니 따뜻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눈만 깜빡이셨죠. 전 알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부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옥수수 한 알, 감자 한 개, 풀 한 포기조차 없었죠. 전장마당으로 달려갔어요. 남은 옷가지를 팔려고요. 남편 작업복, 제 치마, 은별이 작은 신발까지. 다 꺼내서 바닥에 펼쳤죠.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보기만 하고 갔어요. 얼마예요? 누군가 물었죠. 1,000원이요. 너무 비싸. 그러고는 가버렸어요.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팔리지 않았어요.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손이 시렸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러다간 우린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동무, 강 건너갈 생각 없소? 고개를 들어보니 지난번 그 남자였어요. 중국 억양의 남자. 돈 있으면 도와줄 수 있소. 전 입술을 깨물었어요. 돈이 없어요. 남자가 웃었죠. 그럼 몸으로 갚으면 되지. 전 몸이 굳었어요.
남자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중국 가면 식당에서 일하면 돼요. 한 달이면 빚 다 갚아요. 전 남자 손을 뿌리쳤어요. 필요 없어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죠. 그럼 여기서 죽든지. 그러고는 갔어요. 전 그 자리에 앉아 울었어요. 옷가지를 다시 보따리에 담았죠. 팔리지 않은 옷들이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은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전 뛰어들어갔죠.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전 어머니를 흔들었어요. 엄마, 엄마.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영수가, 은별이, 때리고, 가거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같이 가야죠.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난, 이제, 안 돼. 전 어머니를 안았어요. 앙상한 몸이었죠. 뼈만 남았어요. 엄마, 조금만 버텨요. 제가 뭐라도 구해올게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영수가, 살아라. 은별이 살려라. 그게 어머니가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날 밤 돌아가셨어요. 그냥 잠드신 것처럼 조용히요. 은별이가 할머니를 흔들었어요. 할머니, 일어나요. 할머니. 전 아이를 안았죠. 은별아, 할머니는 하늘 날아가셨어. 왜요? 왜 가셨어요? 아이가 울었어요. 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이를 안고 함께 울었죠. 어머니 옆에서 밤새 울었어요. 장례는 간단했어요. 관도 없었어요. 이불에 어머니를 싸서 뒷산에 묻었죠. 인민반 사람 몇 명이 도와줬어요. 삽으로 땅을 팠어요. 얼어붙은 땅이어서 파기 힘들었죠. 1시간을 파서 겨우 구덩이를 만들었어요. 어머니를 내려놓았어요. 흙을 덮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무덤 앞에 은별이가 앉았어요. 할머니, 추우면 안 돼요. 아이가 무덤에 낙엽을 덮었죠. 작은 손으로 낙엽을 긁어 모았어요. 전 그 모습을 보고 또 울었어요. 8살 아이가 할머니 무덤에 낙엽을 덮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더 텅 비어 보였어요. 어머니가 앉으시던 자리가 비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전 그 자리에 앉았죠. 어머니 이불을 만졌어요. 어머니 냄새가 났어요. 전 이불을 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전 혼자 은별이를 키워야 했어요. 어머니가 없으니 장마당도 갈 수 없었죠. 은별이를 혼자 둘 수 없었어요. 전 공장만 다녔어요. 은별이는 학교 끝나고 공장 앞에서 기다렸죠. 아이는 추운 날씨에 떨면서 기다렸어요. 전 아이를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은별이는 더 말랐어요. 손목이 너무 가늘었어요. 다리도 가늘었어요. 걸을 때 비틀거렸죠. 학교에서 기절했다는 선생님 말을 들었어요. 전 학교로 달려갔어요. 은별이는 보건실에 누워 있었죠. 엄마.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전 아이를 안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왔어.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영숙동무, 은별이한테 밥을 제대로 못 먹이는 거요? 전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배급이 없어서.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죠. 다들 그렇소. 우리 반에서만 벌써 3명이 굶어 죽었소.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선생님이 주머니에서 옥수수 몇 알을 꺼냈어요.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은별이한테 먹이시오. 집으로 돌아와 옥수수를 삶았어요. 3알밖에 안 됐지만 정성껏 삶았죠. 은별이한테 먹였어요. 아이는 천천히 씹었어요. 엄마, 맛있어. 전 웃었어요. 옥수수 3알이 맛있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었죠. 그날 밤 전 결심했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은별이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전 옷 속에 숨겨둔 종이를 꺼냈죠.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 내일 그 남자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 길이 맞을까요? 잡히면 우린 총살당할 거예요. 은별이도 저도. 하지만 여기 남으면 굶어 죽을 거예요. 어느 죽음을 선택해야 할까요? 공장 끝나고 그 남자를 찾아갔어요. 장마당 구석에 서 있더라고요. 전 다가갔죠. 너, 지난번에. 남자가 웃었어요.
생각 바뀌었소?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있어요. 같이 데려갈 수 있어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죠. 아이는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럼 안 가요. 전 돌아서려 했어요. 남자가 제 팔을 잡았죠. 기다려요. 생각해보죠. 사흘 뒤 남자가 다시 왔어요. 아이 데려가도 돼요. 대신 돈이 더 들어요. 얼마예요? 중국 돈으로 5,000원. 전 숨이 막혔어요. 북조선 돈으로 치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그렇게 많이. 중국 가서 일하면서 갚으면 돼요. 1년이면 갚아요. 전 망설였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알았어요. 언제 가요? 다음 주 토요일. 준비하시오. 집에 돌아와 은별이한테 말했어요. 은별아, 우리 여행 갈 거야. 어디로요? 좋은 곳. 거기선 밥도 많이 먹을 수 있어. 은별이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쌀밥도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쌀밥도. 거짓말이었어요. 중국에 가면 뭐가 있을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보단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일주일 동안 준비했어요. 가져갈 게 별로 없었죠. 옷 몇 벌, 은별이 인형 하나, 남편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어머니 무덤에 가서 절했어요. 엄마, 은별이 살리러 갑니다. 용서해주세요. 무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바람만 불었죠. 토요일 밤 남자가 왔어요. 준비됐소?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별이 손을 잡았죠. 지금 가요? 응.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여기 계셔야 해. 은별이가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 집을 봤죠. 5평짜리 단칸방. 평생 살았던 집. 안녕.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밤길을 걸었어요. 남자가 앞장섰고 우린 뒤따랐죠. 보안원들 눈에 띄면 안 됐어요. 골목길로만 갔어요. 개가 짖으면 멈췄어요. 1시간을 걸어 마을 외곽에 도착했어요. 거기 트럭이 있었죠. 타시오. 우린 트럭 뒤에 탔어요. 거기엔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6명이었죠. 모두 여자들이었어요. 트럭이 출발했어요. 덜컹거렸죠. 은별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전 아이를 꼭 안았어요. 다른 여자들도 말이 없었죠. 모두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2시간쯤 갔을까요? 트럭이 멈췄어요. 내리시오. 우린 내렸어요. 산이었어요. 어두웠죠. 별만 보였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여기서부터 걸어야 해요. 강까지 2시간이에요. 2시간. 은별이가 걸을 수 있을까요? 전 아이 손을 꼭 잡았어요. 산길을 올랐어요. 좁은 길이었죠.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은별이가 힘들어했어요. 엄마, 다리 아파. 조금만 참자. 곧 도착해. 전 아이를 업었어요. 아이는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웠죠. 뼈만 남아서요. 1시간쯤 갔을 때 앞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멈춰.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도 멈췄죠. 보안원이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뭐 하는 거요? 전 은별이를 더 꼭 안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남자가 달려가서 보안원한테 뭔가 건넸어요. 돈뭉치인 것 같았어요. 보안원이 돈을 세었죠.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가시오. 우린 다시 걸었어요. 전 뒤를 돌아봤어요. 보안원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그도 매수당한 거였어요. 드디어 강이 보였어요. 두만강이었어요.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얼음이 얼었어요. 겨울이라 강이 얼었죠. 저걸 건너야 해요. 남자가 말했어요. 전강을 봤어요. 넓었어요. 100m는 넘어 보였죠. 얼음이 얇은 곳이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남자가 먼저 얼음을 밟았어요. 삐걱 소리가 났죠. 다른 여자들이 따라갔어요. 전 은별이를 업고 마지막으로 갔어요. 얼음을 밟았어요. 차가웠어요. 신발 밑창이 얇아서 발이 시렸죠. 한 걸음, 2걸음. 천천히 갔어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빨리.
남자가 소리쳤어요. 전 뛰었어요. 은별이를 업고 뛰었죠. 뒤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뛰었어요. 반대편에 도착했어요. 숨이 차서 쓰러질 것 같았죠. 은별이를 내려놓았어요. 은별아, 괜찮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우리 건넜어요? 응, 건넜어. 전 뒤를 돌아봤어요. 강 한가운데서 한 여자가 물에 빠져 있었어요. 손을 뻗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천천히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전 은별이를 안았어요. 아이가 보지 못하게요. 엄마, 왜 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기뻐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전 슬펐어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우린 그냥 갔어요. 살기 위해서요. 이게 탈출이었어요. 죽음을 넘어서 가는 길이었죠. 우린 이제 중국이었어요. 하지만 여기가 정말 우리가 꿈꾸던 곳일까요? 중국 땅을 밟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남자가 말했죠. 아직 국경이에요.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북으로 다시 보내요. 빨리 가야 해요. 우린 다시 걸었어요. 산길이었어요. 은별이는 이미 지쳐서 제대로 걷지 못했죠. 전 아이를 업고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시간을 걸어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집 한 채가 보였죠. 남자가 문을 두드렸어요. 중국말로 뭐라고 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중국 사람이었죠. 들어와. 우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했어요. 난로가 있었죠. 전 은별이를 내려놓았어요. 아이는 난로 옆에 쓰러졌어요. 중국 남자가 밥을 줬어요. 하얀 쌀밥이었어요. 국도 있었고 김치도 있었어요.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쌀밥을. 진짜 쌀밥이었어요. 은별이를 깨웠어요. 은별아, 밥 먹어. 아이가 눈을 떴어요. 쌀밥을 봤죠. 엄마, 이게. 응, 쌀밥이야. 먹어. 은별이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떴어요. 입에 넣었죠. 천천히 씹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엄마, 맛있어. 아이가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전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쌀밥 하나 먹이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강을 건너고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중국 남자가 말했죠. 너희 일해야 해. 빚 갚아야지. 무슨 일이요? 식당. 너는 식당에서 일해. 아이는 다른 곳에 보내야 해. 전 깜짝 놀랐어요. 아이를 어디 보내요? 아이 있으면 일 못해. 다른 집에 보내. 안 돼요. 은별이는 제 곁에 있어야 해요. 남자가 화를 냈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 말 안 들으면 공안한테 신고해. 전 말문이 막혔어요. 은별이가 제 옷을 잡았어요. 엄마, 나 안 가. 전 아이를 안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밤 전 결심했어요. 여기서 도망쳐야 한다고. 이 사람들은 우릴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요. 우릴 이용하려는 거였죠. 은별이를 빼앗으려 했어요. 전 그럴 순 없었어요. 새벽 3시 모두가 잠들었을 때 전 은별이를 깨웠어요. 조용히 해. 우린 옷을 입었어요. 보따리를 들었죠. 창문으로 나갔어요. 밖은 추웠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중국말이었어요. 공안이었죠. 전 은별이 손을 잡고 뛰었어요. 멈춰. 총소리가 났어요. 하늘로 쏜 거였어요. 경고였죠. 전 멈췄어요. 잡혔어요. 공안 사무실에 끌려갔어요. 전 은별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공안이 중국말로 뭐라고 했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왔어요. 너희 북조선 사람이지?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 안 하면 북으로 보내. 제발. 딸만은. 전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어떻게 돼도 좋아요. 딸만은 살려주세요. 공안이 은별이를 봤어요. 아이는 떨고 있었죠. 8살 아이였어요. 깡말랐어요. 공안이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말했죠. 통역이 말했어요. 오늘은 보내줘. 하지만 다시 잡히면 북으로 보내. 전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눈이 그쳤어요.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전 은별이를 안고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어요. 마을을 지나고 또 마을을 지났어요. 해가 질 무렵 한 집 앞에 섰어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밥 냄새가 났죠. 전 망설였어요. 노크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가야 할까? 은별이가 말했어요. 엄마, 배고파. 전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조선족 할머니였어요. 누구세요? 저. 길을 잃었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가 우릴 봤어요. 북에서 온 걸 아신 것 같았어요. 들어와. 할머니가 문을 열어줬어요. 집안은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밥을 줬어요. 또 쌀밥이었어요. 은별이가 먹었어요. 전 먹지 못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할머니가 물었어요. 북에서 왔지?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로 가려고? 한국.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은 멀어. 위험해. 그래도 가야 해요. 여기선 잡히면 북으로 보내지잖아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서 며칠 쉬어. 그리고 내가 사람 연결해 줄게. 한국 가는 걸 도와주는 사람. 정말요? 응. 하지만 돈이 들어. 돈이 없어요. 나중에 갚으면 돼. 한국 가서. 전 할머니한테 절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들 살려고 하는 거야. 나도 옛날에 먹고 살려고 여기 왔어. 너희도 그렇잖아. 할머니 손이 따뜻했어요. 어머니 손 같았죠. 일주일을 할머니 집에서 지냈어요. 은별이는 처음으로 배부르게 먹었어요. 살이 조금 올랐죠. 웃음도 나왔어요. 엄마, 여기 좋아. 전 아이를 안았어요. 그래, 좋지. 하지만 우린 더 좋은 곳으로 가야 해. 어디? 자유로운 곳. 할머니가 사람을 연결해줬어요. 브로커였어요. 한국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라오스, 태국을 거쳐야 해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가겠어요. 비용은 1,000만 원. 한국 가서 갚으면 돼요. 알았어요. 출발 전날 밤 할머니가 쌀 한 포대를 줬어요. 길에서 먹어. 할머니, 이건 나다. 나도 남 도움 받으면서 살았어. 너희도 나중에 누군가 도와줘. 전 할머니를 안았어요. 잊지 않을게요. 다음 날 아침 우린 트럭을 탔어요. 브로커가 운전했죠. 중국을 떠났어요. 남쪽으로 갔어요. 닷새를 달렸어요. 라오스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또 다른 차를 탔어요. 태국으로 갔죠. 열흘이 걸렸어요.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에 갔어요. 탈북자예요. 한국에 가고 싶어요. 직원이 우릴 봤어요. 신청서를 쓰세요. 심사가 있을 거예요. 전 신청서를 썼어요. 떨리는 손으로 썼죠. 이게 우리 마지막 기회였어요. 심사는 한 달이 걸렸어요. 우린 태국에서 기다렸어요. 매일 밤 은별이한테 말했어요. 곧 한국 가. 거기선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아이가 물었어요. 자유가 뭐예요? 전 대답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야. 굶지 않고 잡히지 않고 그냥 사는 거야.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승인됐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전 주저앉아 울었어요. 은별이가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엄마가 행복해서 그래. 우리 이제 자유야. 하지만 정말 자유일까요? 한국에 가면 정말 우리가 꿈꾸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비행기를 처음 탔어요. 은별이도 처음이었죠. 아이는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엄마, 구름이다. 전 아이를 안았어요. 정말 우리가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비행기는 5시간을 날았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너무 밝았어요. 사람들이 많았죠. 모두 옷을 잘 입고 있었어요. 전 우리 옷을 봤어요. 낡고 더러웠죠. 사람들이 우릴 쳐다봤어요. 전 고개를 숙였어요.
은별이 손을 꼭 잡고 걸었죠. 하나원에 도착했어요.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어요. 방을 배정받았어요. 침대가 있었어요. 이불도 깨끗했죠. 화장실에 물이 나왔어요. 뜨거운 물이었어요. 전 울었어요. 이런 게 있는 세상이었어요.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말을 배웠어요. 북에서 쓰던 말과 달랐죠. 동무 대신 님을 쓰고 동무들 대신 여러분을 썼어요. 돈 쓰는 법도 배웠어요.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종이 없이 돈을 낼 수 있었죠. 신기했어요. 은별이는 학교에 갔어요. 한국 학교였죠. 처음엔 힘들어했어요. 엄마, 애들이 날 이상하게 봐. 왜? 말투가 다르대. 북한에서 왔냐고 물어봐. 전 아이를 안았어요. 은별아, 우린 이제 여기 사람이야. 천천히 익숙해질 거야.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집을 얻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죠.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어요. 그 돈으로 살림을 샀어요. 냉장고, 가스레인지, 이불. 전 감사했어요. 이런 걸 공짜로 주는 나라였어요. 일자리를 구했어요. 식당이었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하루 8시간 일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았죠. 북에서는 1년을 일해도 못 받는 돈이었어요. 전 열심히 일했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이게 자유의 대가라고 생각했죠. 은별이는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도 생겼어요. 엄마, 오늘 수진이랑 놀았어. 그래. 재미있었어? 응. 수진이네 집에 놀러 가래. 전 웃었어요. 아이가 행복해 보였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식당 주인이 가끔 소리를 질렀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 전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탈북자라고 다 착한 줄 알았는데 일도 못하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전 더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은별이 학교에서 울면서 왔어요. 엄마, 애들이 놀려. 뭐라고? 북한에서 왔다고. 빨갱이래. 전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은별아, 신경 쓰지 마. 우린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어요. 전 아이를 안고 함께 울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은별이는 10살이 됐어요. 말투도 한국 아이들과 비슷해졌죠.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전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올라갔어요. 월급도 조금 올랐죠. 250만 원을 받았어요. 조금씩 저축했어요. 어느 주말 은별이와 남산에 갔어요. 서울 야경을 봤죠. 불빛이 가득했어요. 건물마다 환하게 빛났어요. 은별이가 말했어요. 엄마 예뻐. 그래, 예쁘다. 전 북쪽을 봤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 우리가 살던 곳이 있었어요. 어두운 땅이었죠. 엄마, 할머니 생각나? 은별이가 물었어요. 응, 생각나. 할머니한테 이거 보여주고 싶어.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전 하늘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 별 중 하나가 됐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은별이가 잠들었어요. 전 아이를 안고 창밖을 봤어요. 불빛들이 지나갔어요. 식당도 가게도 집들도 모두 밝았어요. 사람들은 웃고 있었어요. 여기는 자유로운 곳이었어요. 배고프지 않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때때로 외로웠어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족도 없었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친척들은 북에 있었어요. 전 혼자였어요. 은별이와 둘뿐이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우린 살아있었으니까요. 2년째 되던 해 브로커한테 연락이 왔어요. 빚 갚아야지. 알아요. 어떻게 갚으면 돼요? 1,000만 원. 한국 돈으로. 전 숨이 막혔어요. 1,000만 원. 1년 월급이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1년. 1년 안에 갚아. 안 그러면. 전화가 끊겼어요. 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식당 일 끝나고 편의점에서도 일했어요. 하루 12시간을 일했죠. 은별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아이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잤어요. 엄마, 언제 집에 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벌어야 해. 1년이 지났어요. 전 1,000만 원을 모았어요.
브로커한테 갚았죠. 고맙다. 이제 자유야. 전화가 끊겼어요. 전 주저앉았어요. 통장 잔고는 10만 원이었어요. 1년 동안 번 돈이 다 사라졌죠. 하지만 빚은 갚았어요. 이제 정말 자유였어요. 그날 밤 은별이한테 말했어요. 은별아, 이제 엄마가 집에 일찍 올 수 있어. 정말? 응. 편의점 그만뒀어. 은별이가 웃었어요. 좋아. 엄마랑 같이 밥 먹고 싶었어. 전 아이를 안았어요. 그래, 이제 같이 먹자. 3년째 되던 해, 전 한식당에 취직했어요. 주방장 보조였죠. 월급은 300만 원이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직장이었어요. 사장님이 좋았어요. 영숙 씨 힘들지? 괜찮아요. 북에서 고생 많았지? 네. 여기서 편하게 일해.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전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생긴 거예요. 직장 동료들이 가족이 됐어요. 명절이면 같이 밥 먹고 힘들 때 서로 도왔어요. 전 처음으로 한국에서 편안함을 느꼈어요. 은별이는 중학생이 됐어요. 키가 많이 컸어요. 이제 제 어깨까지 왔죠. 엄마, 나 키 컸지? 그래, 많이 컸다. 아이는 건강했어요. 얼굴에 살이 올랐죠. 북에서처럼 배고파하지 않았어요. 전 감사했어요. 어느 날 은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언제 북에 갈 수 있어? 할머니 무덤에 가고 싶어. 전 대답하지 못했어요. 갈 수 없었어요. 북과 남은 가로막혀 있었죠. 언젠가. 통일되면 가자. 통일이 뭐예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거야. 언제? 글쎄. 엄마도 몰라. 하지만 전 믿었어요.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어머니 무덤에 절하고 두만강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날이 오기를 전 매일 기도했어요. 5년이 지났어요. 은별이는 고등학생이 됐어요. 전 여전히 한식당에서 일했죠. 이제 주방장이 됐어요. 월급은 400만 원이었어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투룸이었죠. 은별이 방이 따로 있었어요. 아이는 좋아했어요. 엄마, 이제 내 방이 있어. 은별이는 한국 아이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말투도 생각도 꿈도. 엄마, 나 대학 가고 싶어. 그래, 가자. 뭐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되고 싶어. 북에 있는 아이들 가르치고 싶어. 전 눈물이 났어요. 아이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은별이와 시장에 갔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김치를 샀죠. 된장도 샀어요. 집에 와서 요리를 했어요. 은별이가 도왔어요. 엄마,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것 같아? 응, 비슷해.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어머니 생각이 났죠. 밥을 먹으면서 은별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지? 그래, 잘 살고 있어. 북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도 그래. 어느 주말 통일 강연회에 갔어요. 탈북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였죠.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 가족을 잃었고, 누군 강을 건너다 죽을 뻔했고,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살려고 왔다는 이야기였죠. 제 차례가 왔어요. 전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는 김영숙이에요.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어요. 딸과 함께 왔죠. 어머니는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목이 메었어요. 저는 통일을 꿈꿔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을. 그날이 오면 어머니 무덤에 갈 거예요. 쌀밥을 놓고 절할 거예요. 엄마, 은별이 잘 키웠다고 말할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전 눈물을 닦았어요. 자리에 앉았죠. 은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강연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영숙 씨지? 나도 청진에서 왔어요. 정말요? 응. 나는 10년 전에 왔어.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향 이야기를 했죠. 두만강 이야기를, 장마당 이야기를. 할머니도 가족을 잃었대요. 남편과 아들을요. 혼자 살고 있대요. 영숙 씨, 우리 가족하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끼리 가족하자. 외롭잖아.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그날부터 할머니가 우리 가족이 됐어요. 명절이면 함께 밥 먹고 힘들 때 서로 도왔어요. 은별이는 대학에 갔어요. 교육학과였죠.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해서 통일되면 북에 가서 선생님 할 거야. 전 아이를 안았어요. 그래, 꼭 그렇게 해. 아이는 장학금도 받았어요. 공부를 잘했죠. 전 자랑스러웠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은별이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선생님이 됐죠. 서울의 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전 여전히 한 식당에서 일했어요. 이제 공동대표가 됐어요. 작은 식당이지만 제 식당이었죠. 어느 날 저녁 은별이와 남산에 또 갔어요. 10년 전처럼 야경을 봤죠. 불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엄마, 기억나? 10살 때 여기 왔었잖아. 응, 기억나. 그때는 모든 게 신기했어.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은별이가 웃었어요. 전 북쪽을 봤어요. 여전히 어두웠죠. 은별아, 언젠가 저 불빛도 켜질 거야. 그럴까? 응, 꼭 그럴 거야. 통일이 되면 저 땅에도 불빛이 켜질 거야.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자유롭게 살 거야. 은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그날이 오면 우리 같이 가자. 할머니 무덤에. 그래, 같이 가자. 바람이 불었어요. 서늘했죠. 하지만 전 따뜻했어요. 은별이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우린 살아남았어요. 배고픔을 이겨냈고 강을 건넜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우린 자유로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라면을 샀죠. 집에 와서 끓였어요. 은별이와 마주 앉아 먹었어요. 엄마, 맛있다. 그래, 맛있다. 라면 한 그릇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죠. 밤에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창밖으로 불빛이 보였어요. 아파트 불빛, 가로등 불빛, 자동차 불빛. 밝았어요. 전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죠. 엄마, 은별이 잘 키웠어요. 우리 행복해요.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햇빛이 들어왔어요. 새가 지저귀고 있었죠. 은별이가 나와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 가야 해. 그래, 다녀와. 아이가 가방을 메고 나갔어요. 엄마, 저녁에 뭐 먹을까? 김치찌개 어때? 좋아. 아이가 웃으며 나갔어요. 전 부엌에 섰어요. 김치를 꺼냈죠. 된장도 꺼냈어요. 오늘도 요리를 할 거예요. 오늘도 일을 할 거예요. 오늘도 은별이와 함께 밥을 먹을 거예요. 그게 제 삶이에요. 자유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탈북자예요. 배고파서 강을 건넜어요. 딸을 살리려고 죽음을 무릅썼죠. 15년이 지난 지금 전 여기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북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들이요.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요. 저는 기도해요. 통일이 오기를.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그날이 오면 저는 다시 두만강을 건널 거예요. 이번엔 도망치듯이 말고 당당하게 걸어서요. 어머니 무덤에 절하러 갈 거예요. 쌀밥을 놓고 국을 놓고 김치찌개를 놓을 거예요. 그리고 말할 거예요. 엄마, 은별이 잘 컸어요. 선생님이 됐어요. 우리 행복해요. 이제 엄마도 편히 쉬세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꼭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전 여기서 살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은별이 지켜보고 통일을 꿈꾸면서요. 배고픔이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지를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전 이제 압니다. 자유의 의미를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부디 북의 사람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